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플랜대로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편을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요. 과거 17년도 대비부터 이제 지금까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매번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여기가 뭐 99%인데 그냥 여기를 100으로 잡고, 그 다음에 이 가격대 추이가 70%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40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60% 정도에 따른 변화적 추이가 생겼죠. 그리고 나서 다시 70%에서 40% 추이니까 30%에 따른 변동성이 생겼습니다. 그럼 여기에 물음표 값은 15%를 잡고 15% 이상 나오면 이제 주의하거나 경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점은 17년도 때는 ICO에 아주 붐이 나왔기 때문에 많이 내려왔던 추이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다음에도 그런 형태가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는 이제 미국 국가 정부가 정말로 대놓고 밀어줄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따라서 알트코인이 제대로 성장하는 시작점으로 넘어갈 거냐 안 넘어갈 거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도 추가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측면은, 과거에 이제 17년도 때 변동폭 추이는 워낙 크긴 했지만 이 마감가를 기준점으로 보게 되면 이 평균 20%를 조금 더 넘게 변동성이 좀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를 많이 거듭할수록 이 변동성은 계속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제 월마다에 따른 변동성 추이가 최대 10% 내외로 갇히게 됩니다. 네. 그렇다라는 것은 아무리 한 달 기준점으로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최대 도미넌스 10% 변동성 이상은 나오기에는 좀 어렵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변동성 추이가 10%에 가까워지거나 10%에 거의 도달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꼬리표가 나오는 현상이 최근에도 많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많이 내려가니까 여기서 더 내려갈 것이다 라는 주장이 좀 있었지만 오히려 더 올라가고 다시 내려가는 현상이 나왔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미넌스는 평균적으로 10%에 가까워지면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구간대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정해져 있죠. 그만큼 도미넌스가 이만큼 올라왔으면 이제 앞으로의 이제 알트코인에 따른 동향이 미국 정부에 따른 추이와 그다음에 디파이의 성장적 추이,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알트코인으로 인한 분위기가 도미넌스가 내려올 수 있을 만한 요구 조건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많이 내려온다고 해도 그 한 달 기준에 평균 도미넌스가 10% 이상 내려온다고 하면 항시 기술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내려올 수는 있긴 하지만 약간씩은 좀 경계를 하면서 지켜보는 전략으로 25년도 그렇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보게 되면 여전히 마스터 플랜은 저는 유효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 너는 마스터 플랜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좋아하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자, 이게 2022년도 때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기준점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틀렸던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평균 오차 범주 안에 거의 다 들어오고, 최고값일 때도 평균 1400일 정도에서 대충 놀았고, 그 다음에 최저점 기일도 거의 1400일 정도 선 정도로 좀 놀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봤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이 마스터 플랜이 아직까지는 쓸모가 있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25년도 대충 한 10월 달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달 정도를 넣어준다라고 하면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력과 기회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번에 비트코인 이제 플로우 비중도 본다라고 해도 여전히 나쁘지 않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보게 되면 내려서 보게 되면 여전히 이제 조금씩 비중이 좀 축소가 되다가 다시 손 유입
비중이 덩달아 많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 비중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계속 더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건강하게 계속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라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다가오는 이제 1월 20일 기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제 우려와 걱정 사항이 있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트럼프 형님은 항상 어그로의 이제 황제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 약간씩 조정이 나왔을 때마다 우리는 계속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제 개개인마다 볼 수 있는 그리고 개미들이 이제 생각하는 이런 패턴보다는 우리보다 더 많은 부를 창출을 하고 있고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따른 추이의 동향을 좀 본다라고 해도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라고 봅니다.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메타플래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선주 공보나 이렇게 10만 개 이상 모으겠다는 장기 기준 계획까지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재무 건전성을 챙겨가면서 비트코인을 더 많이 모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진실성도 알 수가 있었다. 그러면 비슷한 주변 기업들에 따른 동향도 보았더니 비슷하게 더 모아가려고 하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걸로 이미 답은 어느 정도 전 그려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나쁘다라고 저는 보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아직 시장이 뭐 끝났다 아니다에 있는 기준점은 아주 간단하게 스테이블코인 동향만 본다라고 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기울기가 가장 높은 테더의 성장 동력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USDC도 여전히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변동성 추이가 여기서 꺾이게 된다라고 하면 더 이상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추이가 보여지지 않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변동사는 USDC가 원래 성장을 잘 못하는 비중이 좀 있었어요. 오히려 횡보했던 기간이 더 많이 길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작스럽게 더 올라가고 이제 그런 추이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말이 많고 탈도 많은 뭐 이슈들도 꽤 계속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테더의 이제 불안감 증폭이다, 뭐 미카 부분에 따른 본격적인 도입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다 보니까 USDC가 이 시장을 또 패권 전쟁에 또 콤보로 가져가는 거 아니겠냐라는 이야기가 있긴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뭐 어차피 이쪽 자금 빠지면서 이쪽에 올라가는 형태이고 그 다음에 총량에 있는 비중으로도 줄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시장은 나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의 이제 좀 우려적인 추이는 이제 에테나에서 이제 담보 스테이블 코인들이 좀 성장이 나와주고 있는 거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민코인이 앞으로 이제 2025년도 불장이 얼마나 이제 받쳐줄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여러 가지 뭐 유니스왑이나 그다음에 디파이 부분에 따른 변화점이나 업데이트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챙겨 보시면서 시장을 또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래나 저래나 나는 뭐 힘들고 뭐 뭐 그렇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럴 때는 그냥 안전빵 있게 그냥 다 뭐 알트코인 뭐 이런 거 공부해봐야 좀 어렵고 대응하기도 힘들고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고 하면 차라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2배 형태로 MSTU에 가져가 보면 나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큰 조정이 나올 때마다 여전히 적립식으로 계속해서 모아가면 충분히 기회를 나올 수 있다라는 거와 그 다음에 이더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유도 한없이 계속 빠집니다 해도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따른 생각의 차이점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전략을 어떻게 구상하고 내 시간의 여력이 이제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다 제각각 환경과 그 다음에 업무량과 그 다음에 체력과 그 다음에 집중력 다 다르기 때문에 요걸 어떻게 더
가성비 있게 가져갈 거냐는 자기만의 선택이 좀 필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알트코인 공부를 좀 하면서 알트코인에 따른 이런 민코인의 막 10배, 20배짜리를 보고자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서도 계속 집중을 하면서 멀티로 이쪽으로도 같이 투트랙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이고요.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여전히 이제 뭐 코인베이스나 뭐 이런 쪽도 같이 좀 섞어가면서 MSTR 주식도 좀 섞어가면서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 기회는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핵심은 이미 플랜대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약간의 조정, 약간의 뭐 횡보 구간에 따른 의심을 할 필요성은 저는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계속 커뮤니티에서는 그런 의심 내용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게 뭐 거의 부지기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거의 뭐 비슷해요. 네. 그건 왜 그러냐?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시작했던 시점만 기억을 하지 과거에 있었던 이력에 따른 체험과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냥 별거 대수롭지 않는다라고만 이렇게 눈도장만 찍어놓지 실제적으로 여기 체감을 안 해봤잖아요. 뭐 80%, 90% 빠져 보았던 체감이 없다 보니까 그럴듯하게 진짜 그럴듯하게 나는 아니겠지라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처럼 청산을 당하는 아주 또 씁쓸한 그런 경험을 하지 말고자 이런 또 당부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저런 우려적인 부분은 다 생기면서 성장을 하는 자산 시장이다 보니까 항상 판단이 애매할 때 여러분들은 그 판단으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누구나 이게 좋다라는 걸 알게 되면 별로 프리미엄이나 별로 먹을 게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아시면서 보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AI 에이전트도 상당히 인기가 좋다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부량을 엄청 빡세게 해야 돼요. 그냥 어설프게 한다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보아도 25년도 부분은 진짜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이고 정말 내가 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자금도 좀 집중을 해서 이제 베팅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코인 시장은 시즌용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